명이 대선 후보로 등록했는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이틀간 접수를 받은 결과 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결정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 3번은 결번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호 4번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송진호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시작돼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2일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와 전단형 공보물 등을 발송하고 후보자 명함 배부와 현수막 게시도 가능합니다. 후보자 10대 정책과 공약은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되고 25일부터 투표용지가 인쇄됩니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각 당 후보들은 상징성을 담은 지역에서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화문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계엄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에서 선대위 출정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재명 후보. 광화문을 빛의 혁명 상징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민생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을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역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국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불법 계엄 세력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기득권에 매달릴 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다짐합시다. 우리는 국민 대통합의 날개를 펼칩시다. 10대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AI 3강 도약을 위한 AI 예산 선진국 수준 증액,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사법 대개혁,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후 판교 개발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동탄과 대전을 찾아 반도체와 과학기술 지원을 강조하며 본격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중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중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위중교사 혐의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대전 현충원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자유대한민국 수호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 승리를 내세웠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유세 장소로 새벽 5시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소상공인들을 만난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며 시장,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1호 공약과 함께 대선 10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 개선과 AI 청년 인재 양성, 결혼 후 9년간 주거비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의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파격 발탁하며 청년의 힘으로 당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서문시장으로 향해 자유대한민국 수호 메시지와 함께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통상전쟁,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시대와 세대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장했던 지난번과는 달리 법원 1층 청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은 비상계엄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국민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5월 경제 동향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가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KDI는 그동안은 수출 둔화 위험만 있고 실제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4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확인돼 경기 둔화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SKT 이용자는 해외 로밍 중일 때도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T는 그동안 외국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해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외에 있는 SKT 이용자를 유심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시키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유심 교체 대신 기존 유심의 내부 정보만 바꿔 재사용하는 유심 재설정 방식도 도입됩니다. SKT는 실제 유심을 교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 달 말까지 1,077만 개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21.8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 대구가 26도, 강릉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후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25도, 모레 26도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큰 기온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전국이 맑겠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가 25도, 부산이 2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목요일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과 제주도엔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